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 혹시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맹신하는 분이 계신가요? 미안하지만 그 환상부터 깨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국가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국방비 1.8조 원이 미지급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군인들이 먹고 자고 훈련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증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시설 관리 예산도 텅텅 비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선심성 예산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파산 신호인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하고도 차가운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취약한 부채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인지, 그리고 그 모래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지 숫자가 증명하는 팩트로만 짚어드릴 거예요. 감성적인 위로나 희망 고문은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냉철한 분석만 있을 뿐이죠. 정치인들에게 예산이란 무엇일까요? 국가의 발전? 국민의 안녕? 아니요. 그들에게 예산은 그저 표를 사기 위한 화폐일 뿐이에요.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 논리로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포퓰리즘 혹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부르죠. 당장 눈에 보이는 보조금, 선심성 토목공사, 현금성 지원책들, 달콤하시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지금 발생하는 현상을 보세요. 국방비 1.8조 원이 미지급됐다는 건 국가의 존립 근거인 안보마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장갑차를 돌릴 기름값이 없고 장병들의 급식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 한쪽에서는 선거용 축제를 열고 정체불명의 선심성 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학교 현장은 또 어떤가요? 건물이 노후화되어 비가 새고 성면 가루가 날려도 수리할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장 표가 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 정작 유지보수나 국가 근간을 지탱하는 인프라 예산은 뒷전이 된 거예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미래 가치의 현재화라고 쓰고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혜택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가 냈어야 할 세금 혹은 우리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빚을 미리 땡겨 쓰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그들이 떠난 뒤에 국가 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그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해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GDP 성장률을 앞지른 지 오래됐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건데, 가계로 치면 파산 직전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대중은 열광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꽂히는 몇만 원에 열광하며 그 뒤에서 수조 원 단위의 시스템 균열이 일어나는 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펑펑 썼는데 금고가 비었습니다. 그럼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찍어내거나. 그런데 대놓고 세금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아주 지능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 대신 비용의 정하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공공요금 인상이에요. 전기료, 가스비, 수도요금, 대중교통 비용, 이건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사실상의 간접세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공기관 부채로 떠넘기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국민에게 고지서를 던지는 식이죠. 더 무서운 건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한 보이지 않는 세금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여러분의 은행 잔고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는 줄어드는 거죠. 이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소리 없이 강탈하는 가장 비겁한 방식이에요. 데이터를 볼까요? 지난 몇 년간 통화량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세요. 월급 상승폭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국가 시스템 연명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강제로 기부하고 있다는 뜻과 같아요.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면 사회는 단순히 살기 힘들어졌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사회의 근간이 파괴되기 시작하죠. 계층 이동이라는 단어, 이제는 고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산 가격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떠났고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수십 년을 모아야 집 한 채 겨우 살까 말까 한 시대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몇십만 원짜리 수당을 쥐어줍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마취제예요. 근본적인 수술은 포기하고 통증만 잠깐 잊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아주 위험한 집단이 탄생합니다. 바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시스템 내에서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이들은 더 이상 시스템의 규칙을 지킬 유인을 느끼지 못합니다.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면 손해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 사회적 자본은 증발하기 시작해요. 취업난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을 거부당하는 경험인 거죠. 그들의 내면에는 사회를 향한 거대한 적개심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고요? 잃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나 겁이 나는 법이지 당장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징역 몇 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잔인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풍요는 문명을 만들고 빈곤은 야만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도덕, 윤리, 법치주의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생존이 위협받기 시작하면 인간은 순식간에 야생 상태로 회귀해요. 과거 대공황 시절이나 초인플레이션 국가들의 사례를 보세요. 어제 점잖았던 이웃이 오늘은 빵 한 조각을 위해 칼을 듭니다. 문명이라는 건 생각보다 아주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만드는 폭발력은 무섭습니다. 나만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기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파괴적인 분노로 변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회적 불만은 항상 극단적인 화풀이의 형태로 분출됐습니다. 과거 지하철 방화 사건 같은 비극들은 대단한 범행 동기가 없어요. 세상이 싫어서 나만 불행한 게 억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테러인 거죠.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고 사다리가 끊기면 이런 묻지마 범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됩니다. 정부는 본능적으로 통제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어리석은 전략이에요. 인간의 분노는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응축되었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규제로 대중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마치 끓는 냄비의 뚜껑을 억지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압력은 계속 높아지는데 뚜껑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냄비 자체가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화폐 발행과 부채 경제의 종말은 금리의 역습과 신뢰의 붕괴로 다가옵니다.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면 시장은 국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게 되죠. 부채로 쌓아 올린 가짜 풍요가 거치고 나면 우리 앞에는 차갑고 거친 진짜 현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를 버리세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우리의 상수가 될 것이며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적 통찰력을 키우십시오.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순간 당신은 시스템의 희생양 1순위가 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선심성 예산의 대가는 반드시 증세와 물가 폭등으로 당신의 지갑을 털어갈 겁니다. 둘째, 경제적 붕괴는 인간의 야만성을 깨우며 이는 규제로 막을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부채로 연명하는 시스템은 끝났으며 이제는 개인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금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지 마세요. 더 큰 파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존을 위한 차가운 각성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냉철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차가운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